저는 국어 박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까 싶었어요. 이 자리에선 아마 거의 더 저를 처음 보셨을 거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이 얘기부터 하는 게 낫겠다. 네. 저는 15년간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을 가르쳐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능 수업은 대치해서 진행한 적은 없고, 저는 제가 있는 지역구와 같은 곳에서 계속 진행을 했었고, 제가 하는 곳이 이제 천안하고, 수능 수업은 광주광역시 이 두 군데서 했었고, 현강생이 500명이 넘는 강사로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수능 강의를 15년 올해까지 딱 하고 이제 수능 강의 더 이상 하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글쎄요, 이제 그 돈을 다 억지로 엄청나게 많이 벌어야 할 이유는 좀 사라진 상태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한 근 5년 동안 굉장히 큰 회의감에 빠져 살았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학생이 많으니까, 아마도 알 거예요. 저 뭐 지금 현재 대치동에서 마감을 하고 있는 많은 강사들과도 제가 꽤 친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지만, 한 30%에서 40%는 어차피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차피 공부를 안 해요. 뭔가 엄마 아빠들은 시키지만 아이는 하지 않고요. 저는 항상 제가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은, 제가 수강생이 몇 명이건 제 수강생 전체의 40%를 1등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 하는 학생들을 하게 만드는 것보다 하려는 학생들을 잘하게 만드는 쪽에 초점을 가게 했고, 그래서 성적이 좀 많이 오른 친구들이 꽤 됐겠죠? 그런데 계속 회의감이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회의감이 빠져 있냐면, 얘가 국어가 3월 달에 3등급이었던 아이인데 수능에서 1등급을 맞았거나, 3월 달에 4등급이었던 학생인데 1등급, 2등급을 맞게 되면, 국어인 저는 되게 잘했지만 일반적으로 국어의 시간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쓰면 다른 과목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등급합은 변함이 없거나 정말 열심히 하면 하나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바꿔냈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회의감이 굉장히 한 5년 동안 저를 좀 지배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좀 찾았어요. 누구를 가르쳐야 될까? 그러다 보니 지금 제 큰아이가 뭐 나이가 많지는 않고 7살 정도인데, 육아 선배님들이시죠? 예. 근데 7살 정도인데, 얘네들을 가르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중학생이었고, 근데 중학교도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중3 예비고일 과정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중3 예비고일 때 바꿀 수 있는 것도 50% 전후예요. 그때 아이들한테 좋은 수업과 좋은 방향성을 하면 50% 전후인데, 그 50% 중에서 잘된 50%들을 보면 사실상 수학이 안정적인 궤도 선에 있거나 안정궤도로 곧 올라가기 직전의 상태인 친구들이나 국어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수학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국어를 가르치기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일까를 고민을 했어요. 실제로 국어는 굉장히 오랜 시간 배워야 될 것 같은 착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집 팔아도 못 사네, 뭐 집 팔아도 얻을 수가 없네, 뭐 얘기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아니긴 해요. 그리고 강사와 좋은 강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모의 고민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국어 성적은 굉장히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니 고3 때, 아니 고등학교 내내 국어 성적 자체를 올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엄청 적습니다. 예,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국어 성적이 올라가면 영어 성적이 떨어지거나 특히 통사 성적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는 전체 과목을 다 이분하게 잘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더 잘하고 덜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국어 성적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잘했다, 노력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다른 과목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또 아쉬워하고 그냥 끝나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성적 올라가기 되게 힘들고, 어떤 특정 강사의 도움이 좋은 자료에 지금은 국한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이 시대가 좀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사교육의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좋은 강의, 매끄러운 강의, 전체적으로 연결이 잘 되는 강의가 이 사람의 가장 큰 지표이자 가장 큰 무기였던 시대였고, 지금은 강의 못하는 강사는 별로 없어요. 왜요? 너무 강의가 대중에게 공연성이 이제 있어서 잘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강의가 다 있고, 그 인터넷 강의 듣다 보면 어느 정도 강사들도, 강사를 꿈꾸는 사람은 말맛이 맞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청 잘하는 사람은 적지만 못하는 사람이 더 적어요. 지금 시대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컨텐츠인데요. 컨텐츠도 잘 보면 이게 컨텐츠 싸움이 아니긴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내용은 거의 다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디자인화시키고 어떻게 순서화시키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컨텐츠는 결국 가르치는 사람의 철학 문제고요. 이 철학이 나랑 맞아 떨어지는 강사를 찾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관리예요. 그래서 강의력 컨텐츠 관리인데 지금 시대는 예전에는 강의력 7에 컨텐츠 2에 관리력 1이다 이런 시대였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강의가 3, 컨텐츠가 2 혹은 3, 그리고 관리가 4 혹은 5인 시대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제가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왜 중1을 가르치려고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운동선수를 예시로 드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운동선수를 예시로 드는 거.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네, 태권도 선수였어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뭐 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보통 운동선수를 뽑을 때 좋은 운동선수를 뭘로 보죠? 라고 하면 딱 그거 보시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자네 혹시 나랑 씨름 한번 해볼 생각 없나? 자네 혹시 나랑 태권도 해볼 생각 없나? 왜요? 어느 정도 타고난 피지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헬스를 처음 시작할 때 그 3대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데드리프트라는 자세가 있는데 저희 트레이너가 저랑 처음 운동한 날 굉장히 좀 침울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데드리프트라는 자세를 처음 배운 날 130kg을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트레이너는 100kg을 드는데 자기가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썼대요. 태어난 피지컬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일단 중학생 때 뭘 배워야 되냐면 내가 피지컬을 키운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훈련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기본 실력이 단단해지는구나 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한 테크닉은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이나 고등학교 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땐 혼자서 수련하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 그 피지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차피 저한테 주어진 시간 15분밖에 안 돼서 원래는 제가 그래서 뭐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제가 설명을 들어봤을 때 제가 궁금하시면 저기로 오세요. 간담회로 오세요. 그리고 궁금하면 오세요. 그리고 다닐지 말지 고민된다 그러시면 오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럼 딱 여기까지 저한테. 공부하는 학생을 만들면 됩니다. 너무 단순한 명제 같죠? 공부라는 말이 무슨 말 같으세요? 이게 한자어거든요. 재밌지 않나요? 이게 한자어입니다. 장인 공자의 지아비 부자를 씁니다. 이상하죠? 이게 주자가 만든 말이에요. 주자께서 도자기 공을 보고 만든 말이에요. 도자기 공을 보고 자, 이따 찍으세요. 제가 딱 이제 다 여기 이제 찍으셔도 됩니다. 하겠습니다. 네, 주자께서 도자기 공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께 배웠던 이 주옥 같은 가르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도자기 공을 가리키면서 저기 보이는 저 공부처럼 해라. 저 도자기 공처럼 해라. 조금이라도 흠결이 생기면 허용하지 않고 그 깨는 그 태도를 배워라. 그러면 이제 공부의 시작은 뭐냐면 흠결을 찾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학생들이 흠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배운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한 바퀴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이클을 얼마만큼 빨리 돌리냐가 중학생들은 1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흠결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흠결을 찾고 나면 계획을 짜는데 이 보안 계획 짜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자, 우리 아이가 뭐 휘문종을 다닌다 치자고요. 휘문종에서 뭐 틀린 문제가 있어요. 2개 딱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요. 그리고 PDF 돌려요. PDF 돌려서 올려요. 제미나이에 올립니다.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알려줘. 알려줍니다. 이걸 보완할 수 있는 한 달 내에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짜줍니다. 문제는요. 그 문제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해야 말이죠. 그죠? 다이어트 하는 방법 몰라요? 그쵸? 그런 거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성취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의 사이클을 중학교 때 체험해 본 사람은 이 과정을 체험해 본 사람은 반드시 잘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국어, 영어, 수학을 따지지 않고 다 똑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결핍 확인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한 사이클을 먼저 끝내야 돼요. 제가 제시할 커리큘럼은 중학교 1학년 1월부터 7월까지 중등국어 전체와 고등국어 일부까지 한 사이클을 끝내는 커리큘럼을 전 제시하는 겁니다. 한 번을 끝내고 나면 그때서야 결핍 확인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는 일단 짰고요. 일단 짰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오늘 국어 얘기 안 했죠? 네, 이런 이야기들. 네, 제가 또 단어를 가르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국어 단어 그냥 사전 외우면 안 됩니다. 어차피 국어 단어가 어려운 건 다 한자어 때문이에요. 그죠? 네. 한자 이 형태는 중요한가요? 중국인도 안 쓰는 거 우리가 왜? 그죠? 어차피 번자는 한국밖에 안 씁니다. 뭐 일본도 가타카나로 바꾸고 중국은 간자로 바꾼 지 50년 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의미 없어요. 그렇지만 한자는 하나하나가 개념입니다. 왜 여기에 저울추 관자를 써야 되는 걸까? 채권 발행 측은 채무인인데 채권자는 그러면 반대말인가? 똑같은 한국어 채권인데 어떨 때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떨 땐 돈을 돌려줘야 되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이 다 한자에서 시작되는 거고 저는 원래 영어 강사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국어 강사보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영단어장을 집필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단어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국어 한자에 대한 이해도 함께 연결시켜서 항상 단어를 가르칩니다. 그 과정이 저의 첫 번째 문독회 과정인데요.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이 궁금하실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를 드려보면 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문학은 뭘 해야 되고 문법은 뭘 해야 되고 어디까지 끝내놔야 되고 이런 얘기 드릴 건데 다음번에 간담회 때는 학생하고 같이 오세요. 아마 제 간담회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이한테도. 저한테 꼭 수업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국어가 그럼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알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들한테만 공개하기엔 너무 내용이 길고 그 다음에 수업 때 그걸로 시간을 쓰기엔 저도 좀 아깝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고 학원과 상의해서 좋은 시간 잡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도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라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 어쨌든 잡아낼 테니까 그때 오시고요. 아마 신청하시는 분들은 구글 폼을 드릴 거예요. 그럼 구글 폼에 고민을 다 얘기하세요. 고민을 다 얘기하셔야 그에 맞춰서 설명해 드려요. 내 이야기 듣는 것만큼 재밌는 거 없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런 내용 진행할 겁니다. 중1부터 6년 동안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이고 그럼 중학교 때 뭘 끝내야 되고 어머님들 질문사항 중 이 안에 안 들어가는 특이사항들 설명드리는 간담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어 박상혁입니다. 감사합니다.